오늘 시장 안에서는 또 어떠한 수급적 특징이 있는지 두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신 오늘의 수급픽,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수급 상황 어떠한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 퍼스트학의 이주호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수요일 시장 좀 자세히 뜯어보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좀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럼 손여로 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수급 한마디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이제 불확실성 제거가 된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재고가 상당 부분 됐다라고 오, 판단하고 네네. 있고요. 한 주의 중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시장이 굉장히 좋아서 다행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일간 변동성이 작용하겠거든요. 근데 지금 2시 17분인데 이 정도면은 오늘은 변동성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뭐 PMI 지수도 보셨겠지만 테슬라 실적 발표를 예상을 했었어요. 저 역시도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부족하게 실적을 발표할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실적을 발표했을 때 투자자분들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의 제거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등세가 한 2에서 3%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도 투자자분들께서 불확실성 제거 일환으로 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이제 프리마켓에서 11% 상승하는 모습이죠. 물론 뉴욕 시장에서 개장했을 때 그 정도의 상승세를 이어준다고 한다면 정말 거의 80% 이상 바닥이 잡혔다라고 판단하겠지만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66% 바닥을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66%를 잡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앞에서 시장 브리핑을 앵커님께서 주셨지만 지수나 이런 것들이 윗꼬리가 아직 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수가 1.5%, 2%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 200 현물과 코스피 200 선물에서 외국인의 양매수가 확인되고 있죠. 물론 기관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 선물 쌍끌이 순매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보통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그동안 낙폭이 강했으니까 기술적 반등 나온 다음에 일부 단기적인 차익 신호 나올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한 10시 반, 12시, 2시 반을 이렇게 기준을 잡잖아요. 만약에 10시 반부터 단기 차익이 나오면 시장이 조금 안 좋은가 보다. 12시부터 나오면은 이 정도 나올 수 있지. 근데 2시 반이 됐는데도 윗꼬리가 안 보인다고 한다면 정말 바닥일 수 있는 거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자리를 떴더니 갑자기 단기적인 차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불확실성 제거의 일환으로 소멸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좀 제약바이오 조금 쉬는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지나 우리가 흔히 소외됐던 뭐 AI 소프트웨어나 자율주행 이런 종목들이 좀 단기적인 이제 기술적 반등을 나와주고 있는데 이 수급 동향이 개인 투자분들이 아닌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그리고 지금 이미 오후 시장이 넘어간 상황이어서 그래도 이제는 변동성에는 좀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성장주 위주로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흐름을 담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본부장님의 수급 한마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시장 변동성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까요? 아직 이벤트가 네. 이번 주에 다 네, 끝난 게 아니기 남았죠.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메타 실적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알파벳 실적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에 PC 가격 지수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직까지는 저는 경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됐을 때 미선물 지수 움직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만큼 만약에 오늘 이렇게 좀 쌍끌이 매수세가 나왔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더불어서 좀 이제는 이제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도 이벤트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좀 경계하자라는 차원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난 여기서 이제 새로 한번 따라가 볼래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진짜로 메타 실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알파벳 이쪽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가이던스가 좀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충격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 뉴스에 의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직도 변동성이 클 수가 있겠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이 정말 외부 이슈라던가 뉴스에 정말 강하게 움직이는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는 아직은 경계감을 없앨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뭐 아직 며칠 남았지만 그래도 이런 이벤트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뭐 신규 타점을 다시 한번 잡아보시는, 그런 좀 관망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주부터 이 변동성의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본부장님께서 아직은 또 많은 일정들이 남아 있어서 변동성에는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이번 주에 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당장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남아 있고, 또 지금 오늘도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 어떠한 변동성을 가져오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최훈 앵커와 함께 지금 수급별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을 사고 파는지 함께 수급별 상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담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선 가장 많이 팔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루에 장의 수급만 보고 이 종목을 판다 그리고 산다를 사실상은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연속성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현대차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는 기업이 바로 현대차입니다. 네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다섯 번째로는 LG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LG화학을 매도 우위로 나타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LG화학을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또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두 번째 포스코홀딩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사지만 기아는 팔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KB금융,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크래프톤을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요, 재룡전기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TSK홀딩스,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비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극재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하나마이크론 올라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선익시스템. 일단 전력, 전기주,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 양극재 골고루 담고 있는 상황 현재 포착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은 선유로 팀장님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이 그리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외국인들의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 가장 많이 팔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HLB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성 델타테크, 네 번째로는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바이넥스를 현재 덜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떠한 이 포지션 취하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과 같고요. 세 번째로는 현대차, 네 번째로는 삼성 SDI,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기아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기아를 모두 다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효성중공업을 현재 기관들은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전력, 세 번째로는 STX 중공업,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금양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LRG 넥스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 모두 다 에코프로비엠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리노공업, 세 번째로는 AD테크놀로지, 네 번째로는 제주반도체, 다섯 번째로는 PSK홀딩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스펙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인트모바일, 세 번째로는 YIK, 그리고 네 번째로는 파마리서치 올라와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관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덜어내고 있는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제우스 올라와 있습니다. 반도체라고 해서 모두 다 사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라고 해서 모두 사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한 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알아보고 왔습니다.
나 이렇게 수급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종목도 좀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일정들 이 실적 발표를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안에서 좀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했던 부분이 바로 하나오션과 OCI입니다. OCI가 방금 전에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388억으로 전기 대비 91.1% 상승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이 실적 발표가 공개된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7.22% 상승하며 9만 원 선 뛰어넘은 상황이고요. 9만 7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상승세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조금 더 좋았다라는 이유 때문일 것 같은데 어떻게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오늘 시장 안에서 또 어떻게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계속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실적을 공개했는데 OCI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좀 해소돼서 시장 전반에게 흐름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OCI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OCI의 네. 실적이 잘 나와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오. 말씀드리기보다는 네네. 지금 최근에 오픈AI 대표가 네. 태양광 사업에 2천억 네. 투자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OCI가 말레이시아랑 8,500억 투자 그러니까 신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투자 단행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좋게 나온 부분과 같이 엎쳐져서 상승이 나왔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어제부터 태양광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샘 올트먼의 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픈AI에서 진짜로 이거 엄청난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태양광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사실 어제도 대명에너지부터 시작해서 SDM 그리고 지금 중소형 태양광 종목군들이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실적이 잘 나온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런 기대감들이 더해지면서 수급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 오픈AI의 이 발언 때문에 태양광 관련 업계들이 좀 가득 힘이 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OCI가 성적도 좋았는데 미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요. 태양광과 함께 이 종목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의 전문가님들이 꼽아주신 오늘의 특징주, 특징 있는 종목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여로 팀장님께서는 테크윅 퓨런티어 잡아주셨고요.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한국카본을 오늘의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팀장님께서 잡아주신 테크윙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테크윙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에 좀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확실히 이제 반도체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가장 다양한 섹터, 이제 반도체도 많이 구분이 되잖아요. 뭐 HBM, 뭐 CXL, 온디바이스, AI, 뭐 전력, 조전력 반도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많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다양한 바운더리에 얽혀 있으면서도 거래 대금 상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나마 좀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께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준비됐습니다.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PSK홀딩스랑 유진테크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크윙은 성장성과 안정성을 좀 고루 갖춘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안정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을 이해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안정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재무제표에 찍힌 숫자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24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검사 장비를 제조 판매를 영위를 하고 있는데 프로브 스테이션, HBM 핸들러, 소켓 테스트 핸들러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반도체 웨이퍼랑 칩을 이제 검사하는 장비죠. 말 그대로 이제 프로브 이제 장착하는 거죠. 그다음 핸들러 이제 다루는 거죠. 그래서 검사 장비 이제 웨이퍼랑 칩을 막 들어서 옮긴 다음에 맞춘 다음에 검사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56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호불호가 갈려요. 이제 주요 매출처가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있는데 좀 기저 효과가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 되는 종목이 영업이익이 56억 원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못한 건데 전년 동기 대비 했을 때 상당히 잘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만들고 있는 제품이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반도체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성장성이 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어요. HBM용 큐브 프로보가 하반기 양산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안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런 메모리 반도체 증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에 테크윙에서 만들고 있는 핸들러가 그쪽으로 납품이 될 수 있고요.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서 테스트 물량이 증가하면은 검사 장비 업체
반도체 수요 증가로 실적이 향상될 것이 예상된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일봉 차트상으로는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12개월 선행포가 약 15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HBM 대장급 종목들에 비해서는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의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들어온 다음에 최근 4개월 동안에는 외국인이 매도를 조금 했지만 오늘 다시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현재가로 빡 매수하기보다는 현재가부터 마이너스 6%까지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수익 관점을 지켜보시면 안전해 보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섹터 가운데 테크윙을 잡아주셨습니다. 최근에 반도체가 또 워낙 핫한 이슈니까 어떤 종목 잡으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하고 계셨을 텐데 이 종목이 커버하는 영역도 높고 일단 접근 난이도가 조금 낮아서 어떤 종목 좀 고민하고 계시다 하실 때 테크윙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실적 개선이나 성장성 측면에서도 탄탄하게 보여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조 본부장님께서 잡아주신 첫 번째 종목 솔루스 첨단 소재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상승세 대단하기도 한데 무엇보다 지금 기관 투자자가 꾸준히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종목? 네, 일단 오늘 좀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오고 네, 있고요. 네. 사실 4월 달에 좀 갈팡질팡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괜찮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GPU, 북미 GPU향 AI 동박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을 때 상한가에 갔었고요. 그거에 대한 공급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 사실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이 기업의 흑자 전환 아직 안 냈습니다. 아직도 적자예요. 근데 어제 테슬라의 느낌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요즘에 시장이 적자가 나오더라도 앞으로의 방향성, 그다음에 가이던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솔루스 첨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 랠리 나올 때 전지박 동박 관련주들은 사실 주가 오르지 못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고 여기가 저는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24년도에 전지박 매출 상승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리고 실적이 개선되는 게 가시화가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도 충분히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요새는 실적보다도 상승 여력, 미래의 가능성을 조금 더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역시나 또 여력이 가득한 종목이니까요. 또 어떻게 이 바닥을 딛고 더 상승하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께서 가져와 주신 두 번째 종목 퓨런티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퓨런티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가 확인이 됩니다. 좀 탄탄하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자율주행 이제 이 테슬라의 실적 발표 덕분에 2차 전지랑 전기차, 자율주행까지 훈풍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뭐 모트렉스나 칩스앤미디어 이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이제 현대 오토에버나 H1만도 이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퓨런티어는 그 중간에 있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 자동화 장비를 제조 판매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 주주는 하이비전 시스템이고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와 세코닉스입니다.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 뉴스가 종종 나왔었습니다. 물론 반도체나 2차 전지 지정학적 리스크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2주에 한 번씩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뭐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리스크가 있고 자율주행 이 실수를 인정하면서 리콜을 받다 보니까 자율주행 투심이 상당히 망가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현대차가 인천에서 자율주행 4단계를 시험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을 때 그게 무심히 지나갔어요. 근데 테슬라 실적이 나오면서 자율주행이랑 AI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온기가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기관 순매수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가수급은 외국인 순매도였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거는 오전엔 순매도 금액이 100억 원이 살짝 넘어갔었는데 오후 2시 13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순매도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점심부터 지금까지는 외국인의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도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 내실을 다지는 시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2023년에는 실적이 다소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2024년 하반기에는 증설이 완료가 될 겁니다. 원래 이
퓨런티어에서 2024년 상반기에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었는데 주주총회에서 잠깐 보류가 됐어요. 근데 다행히도 연말엔 착공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캐파 증설에 따라서 나올 실적이 이연됐을 뿐이지 모멘텀은 남아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대감에 베팅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업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 21선 안착하는 모습이니까 21선 아래로 분할 매수해 보신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 있으시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퓨런티어 역시나 좀 성장성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팀장님이 좀 접근하시기 괜찮은 종목들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께서 잡아준 두 번째 종목 한국카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카본 지금 좀 수급이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요? 그동안 수급이 별로 안 좋았는데 네. 최근 3거래일 동안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에 조선 쪽이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선 기자재 쪽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LNG선 수주 잔고를 지금 2027년까지 거의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LNG선 성과에 대한 부분, 성과 상승에 대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좀 좋은 흐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쪽뿐만이 아니라 우주항공이라든가 철도 쪽 신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조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시크릿컬 업종이기 때문에 성장성 자체가 더디다 뭐 없다 이런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와중에서도 이 한국가본 같은 경우는 본업 외에 지금 신규 사업에 대해서 좀 발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이러한 신규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기대해 본다 한다면 지금 바닥권에서 자리 잡고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27년까지의 수주 잔고도 괜찮지만 앞으로의 신규 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해 보면서 지금 접근해 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선 섹터 가운데 한국카본을 오늘의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수주 잔고도 괜찮은데 신규 사업의 성장성까지 단단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미래를 향한 흐름이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전문가님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